안녕하세요. 훈이삼촌의 영화세상에 오신 것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줄 영화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택시 운전사. 제가 지금 오늘 8월 며칠입니까? 8월 2일이죠. 8월 2일자 수요일날 조조로 정말 개봉하자마자 첫 프로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사람들이 극장에 많이 없을 텐데 휴가나 이제 방학을 했잖아요. 그 아침부터 이제 오늘 많이 후덥지근하더라고. 아침부터 햇빛이 정말 무더위가 불볕더위가 아침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지 극장 안에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 같았으면 그냥 뭐 빈자리에 그냥 널널하게 볼 텐데 양옆에 그냥 꽉 찬 분위기에서 주말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택시 운전사가 오늘 개봉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봤다는 얘기죠. 자, 무슨 영화인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저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항쟁의 역사 속에 서울 택시기사인 송강호가 독일 기자인 휘르켄 힌츠페더라는 그 독일 기자, 그 배우가 참 이제 그 배역을 맡은 배우가 토마스 크레츠만입니다. 토마스 크레츠만이라는 배우는 뭐 어벤져스라든지 굵직굵직한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나오고 피아니스트에서 독일군으로도 나오고 하여튼 저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낯이 익는 배우예요. 근데 우리 이름이 정확히 모르지. 근데 요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송강호하고 투톱으로 거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어요. 그 독일 기자 역할인 힌츠페더 역할로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 이제 처음 포문을 열었는데요. 광주가 이제 고립이 되죠. 그리고 어떠한 외신 기자들도 없고 어떻게 통제되어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일본에 있던 독일 기자가 광주를 취재차 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곳을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근데 송강호라는 생계형 개인 택시기사입니다. 서울에서 뭐 광주나 데모하는 일에 학생운동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하느냐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송강호라는 캐릭터가 사우디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그 더운 지방에 갔다가 산업 일꾼으로서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 많은 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딸과 11살 먹은 딸과 같이 둘이 살아요. 아내가 이제 일찍 병으로 갔어. 그래서 이제 딸 하나 같이 사는데 이제 월세를 사는데 월세가 한 10만 원 정도 밀립니다. 지금 10만 원이면은 뭐 한 달 월세도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 10만 원이면은 4개월치의 월세에 해당할 정도로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광주를 하루 갔다 오는데 10만 원을 주겠다는 손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송강호는 불이 나게 잽싸게 그 손님을 원래는 그 이제 영업용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요. 이 독일 기자가. 그러나 송강호가 그 기사식당에서 그 정보를 빼돌려서 본인이 직접 가서 독일 기자를 태우고 갑니다. 그 10만 원이라는 거금에 광주라는 곳을 가요. 그러나 지금의 광주가 그 당시 광주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곳인지를 모르고 이제 월세를 갚겠다는 완납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이제 독일 기자를 태우고 이제 광주로 가죠. 그래서 그 광주에서 벌어지는 이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고발성적인 어떤 영화예요. 이 영화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뭐 송강호라는 배우는 뭐 대한민국의 대표할 배우이고요. 그동안의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뭐 변호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화들 그래서 이제 뭐 복수는 나의 것이라든지 여러 영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택시 운전사에서의 송강호의 연기는 정말 최고의 인생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치만의 그 인터뷰에서도 뭐라 하냐면 송강호라는 배우가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코믹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또 감정 잡아서 울어야 되고 막 감동을 받고 막 진지하게 여러 가지 연기 색깔들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이 택시 운전사에서도 보면 웃겨요, 초반에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저기 자린고비 같기도 하고 얍삽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 자기 것만 챙기는 어떤 차를 신주단지처럼 하고 어떻게든 그 딸만 또 챙기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얌체하고 이기적이고 또 그 안에서 막 그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코믹적인 모습들이 정말 그러니까 서글서글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보는 정말 어떤 그냥 일반 아저씨, 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냥 시민의 모습이에요. 그게 잘 녹아나 있어, 정말 그 캐릭터 자체가. 그런 또 그런 어떤 광주 항쟁의 그런 어떤 실상을 보면서 그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참 부자연스러울 법도 한데 굉장히 관객들로 하여금 흡입력 있게, 설득력 있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들이 그 연기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무엇보다도 송강호라는 배우, 그 다음에 유해진이라는 그 배우가 케미가 그렇게 잘 맞는 거야. 그리고 진짜 강주 사람 같아요. 그 강주 사람의 어떤 무덤덤하면서 툭툭하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류준열이라는 배우도 어떤 그 대학생인데도 어떤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하는 어떤 광주 사투리라든지 어떤 이제 통역을 하잖아요. 그 독일 기자랑. 그 통역으로서 잘하지도 못하고 또 잘 못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콩글리시 어떤 그 중간 역할의 어떤 그 배역에 맞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연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어떤 그 연기 힘이 이 영화에 굉장히 돋보이지 않았나. 이 영화를 굉장히 정말 수작으로서 또 그 감정의 어떤 그 감동의 그 선을 땡기는 그런 기폭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영화의 명장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장면이라는 게 이게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헐리우드 블랙버스터 영화들은 극장 가서 봐야 된다. 큰 화면으로 봐야 되고, 한국 영화들은 그냥 대사가 많고 뭐 그냥 자잘하니까 그걸 굳이 뭐 극장 가지 않아서 집 안방에서 그냥 테레비로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택시 운전사는 어떠한 그 트랜스포머나 어떤 그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블랙버스터급의 그런 CG라든지 화려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배우들의 연기랑 그 카메라가 그냥 스크린이 막 뚫고 나올 것 같은 어떤 강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 그래서 그 송강호가 클로즈업 되면서 그 미묘한 표정 연기라든지, 아니면 유해진이가 나중에 택시를 타고 그 독일 기자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자기 그 택시로 그 과감하게 그 쫓아오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서 막 추격했을 때 그 뒷모습, 강렬해. 그런 강렬함들이 대형 스크린으로서의 감동이 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영화는 진짜 흔치 않거든요. 정말 스크린을 집어삼킬 것 같은 배우들의 연기, 그 다음에 카메라의 힘, 굉장히 뭐 첫 장면부터도 명장면이었고요. 뭐 택시를 타면서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부르면서 그 CG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80년대 서울 배경이라든지 지나가는 차들 다 그 당시 이제 시대적 그 당시에 이제 생산됐던 택시나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택시를 몰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장면과, 그리고 나중에 송강호가 그냥 자기 딸 때문에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광주로 돌아갔을 때 딸한테 하잖아요.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데리러 갈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광주로 가는 장면이라든지 어떤 그런 굵직굵직한 장면들이, 명장면들이 수두룩한 게 택시 운전사에는 어떻게 다 열거를 못할 정도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제 빠져나갔을 때, 그 다음에 그 광주 택시 기사들이, 그 독일 기자들이 무사히 빠져나가라고 막 도와주는 장면에서 또 사실 정말 어떤 그 감동과 짜릿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의 빛과 어둠입니다. 자, 빛은 장점이죠. 어둠은 단점이고요. 그럼 자, 이 영화의 장점은 뭘까요? 이 영화의 장점은 정말 있었던 사실이에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정말 더 드라마틱한 어떤 스릴러 못지않고 어떤 감동과 어떤 웃음과 또 스펙타클과 여러 가지 스릴과 또 액션도 또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묵직한 고발성 영화의 역사적인 것들이 좀 묵직하고 좀 지루할 법도 한데 굉장히 사실 몰입도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펼쳐나갔다는 거예요. 쉬운 화법으로. 그 쉬운 화법으로 풀었으나 점점 그 사건, 그 당시에 5.18이라는 광주의 그 현장 속으로 관객들이 녹아들어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연출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 다음 배우들의 연기,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자연스러움, 어떤 좀 이렇게, 허세를 떤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허위적인 거든 가공적인 MSG가 좀 들어가지 않는 정말 리얼에 입각한 어떤 자연스러움의 또 영화적인 재미를 준 영화의 그 재미 요소를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MSG의 가공적인 어떤 재미보다는 정말 된장찌개 같은 어떤 진한 국물 맛이 나는 그런 재미가, 감동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화 보면요, 처음에 이제 송강호가 그 택시를 타고 이제 가면서 나오는 오프닝이 조용필의 단발머리 소녀라는 노래, 그 당시 이제 가장 히트하는 노래겠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택시를 몰고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한강대교가 그 한강에 있는 다리를 지나가면서 그 서울시의 그 당시 80년대 서울시의 배경과 또 그 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그 당시에 차들에 그러니까 CG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감독은 그 시대적 배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80년대구나, 더 강하게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 장면에서 감동을 많이 했어요. 노력했구나. 지나가는 차들,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당시 강주에 있었던 배경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한 80년대로 들어간 것 같은 모습들. 그러나 이제 이 영화에 이제 굳이 사실 이 영화의 어떤 그 큰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어떤 그 독일 배우인 토마스 크루치만이 확실히 이제 그 어떤 약간 물론 연기를 못했다는 게 아닌데 어떤 그 한국 배우들은 한국 그 충무로에서 영화판에서 했던 그 흐름이 있잖아요. 어떤 게 호흡이라는 게 맞는데 이 독일 배우는 어떤 이제 첫 작품이다 보고 한국 영화에 처음 오다 보니까 어떠한 그 연기에 몰입하는 것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이 독일 기자가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이 있었는데 그 송강호라든지 유진열이라는 그런 어떤 그 연기를 잘하는 한국 배우들 틈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연기를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몰입하지 못했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나중에 공항에서 헤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진짜 그런 그 공수부대들에서 학살을 당하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병원에서의 그 시체들의 그 죽어가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괴로움은 하고 있으나 어떤 그런 진정 있는 연기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굳이 단점을 찾자면 독일 배우인
토마스 크레치만의 연기가 약간 좀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훈이 삼촌의 최종평가. 택시 운전사는 정말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요번 주말에 아니면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 때라도 퇴근 후에 내가 정말 무슨 영화를 볼지, 이 영화 봐도 될까? 보십시오. 택시 운전사는 정말 정말 저도 간만에 그 영화가 주는 참맛을 느꼈습니다. 영화가 주는 재미, 스릴, 감동, 그 다음에 큰 울림, 뭘 더 이상 보라는 겁니까? 예? 영화가 줄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 뭐 재밌기만 하면 아유 웃기기만 하네. 또 감동적이만 하면 너무 감동적이만 해. 웃음과 감동. 그 다음에 어떤 연기의 어떤 혼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어떤 우리 과거사, 근현대사에 있었던 그런 어떤 독재에 대한 항거에 대한 운동.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광주를 생생하게 견학하고 나온 듯한 어떤 그 현장성. 영화의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것과 느끼는 것과 감동과 웃음과 재미와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큰 울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좀 많이 울었네요. 그 옆에 사람들 있어가지고 눈물 딱 나라고 혼났네요. 물론 개인의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꼭 내가 울었다 그래서 근데 울라고 만든 장면에서 울어야지. 그 안 울면요 병됩니다. 어떤 영화를 잘 보는 장면 중에서 울어야 될 장면에서 잘 울고 웃어야 될 장면에서 참지 말고 웃는 것이 영화를 잘 보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영화를 볼까를 선택한다면 이 영화를 꼭 선택하시고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다른 것 할 게 없다면 빨리 이 영화를 보러 가세요. 이 영화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재밌습니다. 정말 제가 근래 한국 영화 올해 2017년도 들어와서 최고의 작입니다. 예, 최고의 감동과 또 웃음과 어떤 그 아픔과,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요 이 좋은 영화는 크게 잔상이 많이 남거든요. 영화에 굉장히 잔상이 많이 남아요. 이렇게 정말 가슴점인 것도 있고, 그 영화가 굉장히 그냥 무르듯이 재미있게 아주 그냥 지루하지 않게 잘 또 흘러가요. 재미있게 흘러가면서도 감동을 주면서 그 안에 그 한 것들이 또 막 어거지성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감동과 어떤 웃음들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택시 운전사 정말 추천, 강추 봐야 됩니다. 이 영화 보세요. 군대대기 없는 영화입니다. 잘 만든 영화입니다.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꼭 이 영화 지금 오늘 늦기 전에 연인끼리, 가족끼리 꼭 보세요. 마치 무슨 영화, 저거 무슨 홍보 거기서 온 것 같아. 저는 단 이 영화사에서 알바도 아니고 10원 하나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조조로 보고 와가지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은 영화를. 물론 어떤 영화를 봐도 재미없게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영화의 관점마다. 그러나 훈이 삼촌은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고 감동적이고 잘 만든 영화구나, 웰메이드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다. 꼭 이 영화 보세요.